그렇지. 그 3D 프린팅실에 탁 가가지고 직접 실습하는 것도 좋은데. 원쉐입이 편리하기도 하죠. 맞아. 편리하겠네. 요즘 같은 이런 온라인으로 작업하기에는 아주 딱인 것 같아. 뭐 기능적인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긴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웹상에서 수월하게 돌아가는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 전체적으로는 과제가 많아서 힘들었어요. 아, 이거 정상적으로 다니고 싶은데 아직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 우리 2학기 때도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2학기 때도 아마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될 수 있을 확률도 커요. 정상이라는 게 확진자 수가 이제 없고 또 치료제라던가 백신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 어떤 상황들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좋은 생각을 하도록 하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좋아질 수도 있긴 있겠지만 아무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일단은 치료제나 백신이 없더라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로 확진자 수가 항상 유지되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학교 생활을 다시금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한 학기 동안 느꼈던 이야기들을 한번 해봐. 한 학기 동안 우리 느꼈던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렇지. 대면 수업을 3D 프린팅을 했었으면 훨씬 좋았겠죠. 여러분들이 요 3D 프린팅이 재밌다면은 이 3D 프린팅으로 계속 작업을 진행하면서 학교에 있는 3D 프린팅을 여러분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료비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한번 좀 더 흥미를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해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부분들을 나한테 이제 공유를 대부분 다 했던 것 같은데 공유한 사람들은 오늘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 나한테 공유한 걸 보여줄 테니까 확인을 해보고 공유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공유 다시 하시고 또 각각의 재질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그 작업한 부분을 엔진에다가 올려서 최종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작업했던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오늘 이제 최종적인 마무리 작업들을 잘 진행해 보도록 하자고. 나도 한 학기 동안 참 이런 경험을 해본다는 거는 별로 좋은 경험은 아니지만 또한 이 미래 사회를 살면서 새로운 세상을 또 살면서 이 경험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여러 가지 그 영화들 중에 보면은 뭐 좀비도 하나의 부분들이지만 바이러스가 퍼지는 부분들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 이렇게 경험을 하리라고는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죠. 예전에도 뭐 몇 가지 경험을 해보긴 했지만 이런 전파력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넘어가겠구나 그냥 스르륵 넘어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될지 전혀 예측을 못했고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까지로 올라가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었어요. 근데 뭐 아직도 계속적으로 이런 전염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참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들에 대한 또 대처를 우리가 또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수업하는 방법 부분들 또 온라인으로 대면 수업까지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대처들을 했던 부분들은 또한 새로운 문제점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응급 상황에서 해야 될 부분들,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훈련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아직 이 상황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더 대처를 잘해서 앞으로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웹캠 같은 게 없잖아. 그래서 웹캠 시설들을 다 설치하게 되면은 훨씬 더 본인하고 또 이런 상황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있을 거라는 생각과 예측을 해가면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임시적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이제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본인 시스템들도 그렇게 갖춰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이제는 곧 끝날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런 온라인 수업들을 참여하는 방법과 마음가짐을 꼭 갖춰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멈춰 있는 시간에도 또 다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미래를 위해서, 또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실력 향상을 해줘야 되겠지. 그 중에 또 3D 프린팅이란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또 새로운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어요. 본인이 3D 프린팅으로 또 대면하지 않고 소량 생산을 해서 내 제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위급할 때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위급 상황들을 대처해낼 수도 있는 거지. 3D 프린팅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3D 프린팅이 집에 아예 하나씩 보급이 되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재료들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응급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용품들도 만들어내고, 또 자가 발전을 통해 가지고 또 본인이 필요한 그런 전력들은 또 생산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의 상황 부분들은 요번 일들 겪어가면서 너무 앞서 나간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참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잘 대처해가면서 우리가 했던 것 같고, 이제 마무리 작업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아무튼 중요한 건 현명하게 잘 대처하자는 얘기예요. 현명하게 이런 상황들 잘 대처합시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제 공유했던 부분들 한번 보여줄게. 공유가 안 된 사람들은 다음 주 언제야? 22일 다음 주 월요일 전까지는 공유를 또 해주셔야 돼요. 오늘 오전에 고경덕 학생이 공유했네. 그래서 어제 내가 학교에 갔다 왔어요. 학교에 가서 3D 프린팅을 나한테 공유했던 사람들 다 3D 프린팅 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넘겼어. 그래서 보니까 제일 먼저 제출한 사람이 전준우 학생. 근데 이제 전준우 학생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요 달 모양의 형태 부분들이 이 안쪽이 꽉 채워져 있지 않아가지고 3D 프린팅 할 때 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더라고요. 요 부분. 요 부분이 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이따 내가 좀 보여주도록 할게. 다 됐고, 또 리모컨, 또 장식 등, 자전거, 거치대, 또 베이룽 학생은 강아지 집, 성민서 식탁. 요 부분에서도 이게 식탁만 이렇게 쓰지 말고 안쪽에다 이름을 쓰긴 썼나 모르겠네. 안쪽에 여기다가 여기 안에는 또 이렇게 본인의 학번이 적혀져 있네. 앞쪽에서는 여기는 안 써 있는데. 식탁. 그리고 김가영 학생은 휴지거리. 그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늘
고경덕 학생 8명. 일단 8명이야. 8명. 제출했는데 나한테 지금 공유가 안 된 사람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8명. 8명이 나한테 공유를 했어. 보이죠, 화면에? 고경덕, 김동현, 김가영, 그 다음에 식탁. 여기 있네. 갑자기 또 공유가 돼버렸어. 오늘 오전 11시 26분. 이호준, 이현민 공유했다고? 이현민 학생 여기 없는데? 다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세요. 내 이메일 주소가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 ytjman gmail.com이야. ytjman gmail.com 여기에 있어요? 없죠, 여기? 여기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공유가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지금. 자, 그러면 전준호 학생부터 요게 어떻게 그 프린터로 연결되냐면은 이거 같은 파트별로 이렇게 돼 있잖아. 파트별로 돼 있는 거를 요걸 전체를 이런 것들은 합쳐서 가져가도 되고 프린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요거를 따로따로 프린트를 해서 조립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따로따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게 붙여야 되잖아. 붙여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붙이려면은 그에 따라서 홈이라든가 서로 간에 암수 구분을 해서 쏙 들어가게끔 조인트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줘야 되겠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 그러면은 그냥 접착제로 붙여야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생긴 것도 실제는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된 거지, 실제로는 따로따로 출력하게 되면 이거 붙이기 어렵겠죠. 이렇게 생기진 않겠지, 그죠? 요거를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초예요, 양초? 양초인가요? 양초 올려놓는 거, 향 올려놓는 건가? 향 이렇게 흘러내려서 안쪽으로 이렇게 안개 낀 것 같은 그런 느낌. 재밌네. 사람이 여기 어깨에 힘이 엄청 들어갔는데. 그래도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어. 머슬맨이야. 여기에 안 맞게 머슬맨이 들어있어. 근육맨이 들어있어. 전체적인 못 이기는 아주 소녀적인 감성에서 여기서 머슬맨이 딱 나오는 아주 색다른 감성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표현되게 되냐면 이거를 다 선택을 해서 합치게 되면은 합치기가 돼요. 합치기. 이렇게 다 선택해서 합쳐지려면은 이렇게 합쳐지려면 저걸 봐줘야 돼요. 합쳐지게 되면 이렇게. 합치려면 다 선택을 해서 합치기 해주면 되겠지. 하나로 합쳐지죠. 그래서 이거를 합친 거를 선택해서 3D 프린팅을 넘기려면 이거를 선택해서
내보내기. STL 파일로 해서 내보내면 돼. STL 파일로. 한번 내보내 볼게요. 이게 3D 프린팅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여줄게. 내보내게 되면은 이게 3D 프린팅은 어떻게 뽑혀지게 되냐면은 지금 열심히 뽑고 있을 거예요. 요게 한 20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뽑으려면. 20시간. 지금 한참 막 3D 프린팅을 뽑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요 부분이 꽉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아마 요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3D 프린팅에서 보여줄게. 이 3D 프린팅으로 넘기려면은 이 3D 웍스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신도리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잘 보이죠? 우리가 작업했던 부분이 요게 이제 3D 프린터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DP200이라는 모델이거든요. DP200이라는 모델인데 요 안에 이제 3D 프린팅 우리 작업했던 데이터를 집어넣고 3D 프린팅을 뽑기 위한 작업들을 다시 한번 해줘야 돼. 그래서 파일 한번 불러드려 볼게. 파일 모델 불러드리기 다운로드에다가 저장한 열기 하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3D 프린팅. 이 3D 프린팅 크게 꽉 차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G코드 생성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고 요 부분으로 이동을 시켜서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고 뭐 베드 가운데로 이동하게 되면 정확하게 가운데로 옮겨주게 되고 크기를 또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너무 크다고 하면은 확대 축소를 통해 가지고 X축, Y축, Z축 배열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0.7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은 X축 방향으로 141 아니면 여기 가장 큰 방향을 기준을 잡아줘도 되겠죠. 이걸 한 120 정도로 이렇게 줄여주면 크기를 좀 줄여줄 수가 있겠지. 기본 배율로 하게 되면은 1대1 배율로 하면 여기 1 이렇게 해주게 되면 꽉 채워서 표현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최대 1대1 배율로 해서 이게 3D 프린팅으로 얼마나 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 그래서 세팅 값으로 가면은 여기서 레이어 높이, 품질 외곽, 배드 고정, 레프트 크기라는 게 있고 이 레프트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리 평면을 유지하더라도 먼저 이 바닥 부분에 평평하게 먼저 2단계 정도를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프린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레프트는 그런 바닥을 평평하게 해주는 첫 번째 작업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속도, 다중 노출, 냉각, 스커트, 레프트, 서포트 부분을 서포트 부분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서포트. 이게 공간에 올라가다가 이 서포트가 있어야지만 이게 고정이 되게 되거든요. 밑에서부터 한층 이렇게 쭉 층층이 작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안쪽 부분에 모든 부분들을 처음부터 쭉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 부분들은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은 안쪽 부분 이렇게 격자 형태로 이런 식으로 안쪽 부분을 채워주게 된다고. 그래서 전체를 다 재료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 부분들은 구조 부분들을 이렇게 형태로 채워줘서 재료를 아끼게 되는 거지. 근데 이 부분은 괜찮은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이 부분이 지금 꽉 채워져 있지 않아 가지고 여기에는 이런 요 밑에까지도 괜찮은데 이 위쪽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 네, 이 부분에 채워지지가 않고 있죠. 지금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이 부분은 좀 잘못 만들었어. 지금. 이 부분 여기까지는 여기서는 또 괜찮네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부분이 꽉 채워져 있지 않은 부분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표면만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요게 이제 이렇게 올렸을 때 요 파란 색상, 연한 파란 색상으로 보이는 요 부분이 서포터예요. 서포터. 요 서포터가 있지 않으면은 이게 고정이 되기가 어렵겠죠. 요런 얇은 부분들을 표현할 때. 쭉 올라와서 요 서포터들로 해서 요걸 고정시켜서 끝부분까지 쭉 연결을 시켜서 완성한 후에 서포터는 나중에 제거를 해주게 되는 거고, 레프트는 요 밑에 있는 파란색 성 있죠. 파란색. 블루, 진한 블루 색상. 요게 레프트인데, 레프트는 어떤 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밑에 바닥 부분을 평평하게 먼저, 수평을 유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리기 위해서, 제품을 올리기 위해서, 3D 프린팅 올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평평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오차가 혹시 생길 수가 있거든. 그래서, 기본적인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먼저 평평하게 만들어 준 후에 그 위에 프린트를 올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서 문제점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게 그 3D 프린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은 세팅 값에서 레이어의 높이 부분들을 조절해주고 뭐 베드 온도, 채우기 밀도 이런 부분들을 서포트의 또 구조도 격자로 해줄 것이냐 뭐 지그재그 구조로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정해주고 베드 고정 타입은 어떤 걸로 해줄 것인가 아예 뭐 베드를 레프트를 없이 뭐 표현해 준다거나 바닥 레이어의 두께 내부를 지금은 자동으로 설정했고 격자 구조로 할 것인가 뭐 선형 구조로 할 것인가 내부 부분들을 재료를 아끼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로 내부를 또 채워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서포트 부분부터 레프트 부분들 만들어지는 부분들을 확인해 주고 이거를 파일 G코드라는 걸로 저장하는 거예요. G코드로 저장하고 이거를 여기서 바로 이제 그 3D 프린팅과 연결돼 있으면 여기서 바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레이어 뷰로 해서 만들어 보면은 여기에 써 있죠. 여기 보면은 3D 프린팅 하는 시간이 25시간 47분 걸리고 80.47m. 그러니까 우리가 이 FDM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길이로 재료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얇은 노즐 같은 부분으로 이렇게 재료가 나오는데 그
그 재료가 어느 정도 쓰이게 되냐면은 80.47m가 사용되게 되고 그램 수로는 240g이 소요된다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출력된 거는 어제 이제 맡겼으니까 내일쯤 아마 출력된 부분들을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쯤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예측은 좀 하고 있도록 하세요. 여기 보면은 빨간 색상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빨간 색상. 빨간 색상이 이게 출력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주도 학생은 요 재료들을 어떤 걸로, 재질들은 어떤 걸로 사용할 거예요, 이런 거? 요거는 파트 1번은 어떤 재질? 크게 이제 뭐 플라스틱, 또 플라스틱, 뭐 크롬 재질, 뭐 스테인레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전체를 다 같은 색상으로. 그거는 확인해 볼 수 없어요. 여기로 넘겨봐야 돼. 예측은 할 수 있겠지. 많이 뽑아보면은,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있을 거라는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이제 이쪽으로 넘겨봐야 돼. 이거 여러분들 다 설치할 수 있어요. 3D웍스 데스크탑. 3D웍스라는 신도리코에 가서, 신도리코 제품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테스트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설치는 신도리코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 센터 통합 검색에서 3D 프린트, 제품 타입은 3D 프린터, 모델명은 DP200 검색해서 두 번째 보면은 통합 슬라이서에서 가장 최신 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데이터를 STL 데이터로 해서 불러들이기 하면 돼. 모델 불러들이기.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이 크기 안에 들어가는지 또 어느 정도 크기를 뽑을 수 있는지 또 체크를 해볼 수도 있겠지. 또 다른 사람 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 김태호. 이거의 이제 문제점은 이 글씨가 이게 너무 두껍기가 가늘기 때문에 FDM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요 두께가 보통 0.3mm, 0.3mm 정도의 두께 부분들로 이 출력의 해상도가 정해지는데 이게 너무 가늘게 표현되다 보니까 그게 이 글씨가 안 나올 것 같아. 이 글씨가. 내가 볼 때는 이 글씨의 두께 높이를 좀 더 높여줘야 될 것 같아.
높여주든지 아예 없애고 나중에 요거를 뭐 다시 스티커나 이런 것들로 붙이는 방법으로 표현해도 되겠지. 이게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다음에는 김동현. 장식 등. 요게 등이 이렇게 붙는 거네. 등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합쳐지지가 않더라고. 이런 부분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안쪽으로 약간 겹쳐지게 되면 여기 합쳐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합쳐지지 않는 게 여기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합쳐지지 않나. 아무튼 뭐 출력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요게 따로따로 되게 되면은 최대한대로 합쳐보긴 했는데 이게 다 합쳐지지 않더라고. 여기까지는 합쳐지는데 여기까지는 합쳐지고 여기가 합쳐지지 않지. 한번 요걸 한번 가져가 보죠. 자, 선택해서 내보내기. 이럴 때 문제점들을 확인해 보죠. 내보내서 모델 불러오기. 이게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고. 다 따로따로.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되지.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요거를 붙여서 마무리해 줘야 되는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겠지. 그죠? 전체를 이 안에 들어가야지만 이렇게 색상을
요거는 조율이 좀 필요하겠구만. 여기서 좀. 그래서 웬만하면은 요런 작업들을 할 때 하나로 합칠 부분들은 좀 합쳐가지고 가져오는 게 좋겠죠. 요런 문제점들이 생겨. 따로따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조립을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 문제점이 생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 안쪽으로 좀 더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면은 합치기를 할 때 여기까지는 다 합쳐지는데 요거랑 그 다음에 하나 합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요거랑 요거랑. 2번, 3번. 이렇게. 여기 합쳐지면 좋은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여기 안쪽으로 더 들어가든지. 요 부분도 서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죠? 요거랑 요거랑은 겹쳐져 있어야지. 어느 정도 겹쳐져 있어야지 합쳐지기가 되거든. 근데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없으면 합쳐지기가 않는 거예요. 요런 부분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모양은 이쁜데 프린트할 때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쁜데. 그렇지. 음, 그런 문제가 좀 있네. 자, 들어왔나 모르겠네. 여기. 김동현. 김동현 학생. 요 재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재질 쭉 얘기들 하세요. 본인의 재질들 어떤 걸로 했으면 좋겠다. 쭉 얘기들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건 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글씨. 리모컨 같은 경우는 글씨가 좀 문제고. 거치대. 자전거 거치대. 김가영 학생 거는 요게 좀 얇아 보여. 요게 몇 밀리나 되지, 요게 몇 밀이에요, 이게? 3D 프린팅으로 표현할 때 요게 파손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요게 몇 밀이에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김가영 0.8mm. 0.8mm면은 4mm, 0.4mm로 해서 0.4mm. 적어도 이게 이렇게 되려면은 2배. 0.4, 0.8, 0.8 되긴 되는데 적어도 한 1에서 1.2mm 1.2mm 정도 적어도 1.2mm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1.2mm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스텐으로 해서 구부려서 만들어지는 건데 3D 프린팅으로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스텐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건 구부려서 만드는 거지만 이거는 하나하나씩 적층 방식으로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도록 하세요. 두께부분. 여기 파손될 수도 있다. 프린터 하다가 아니면 프린터 다한 후에 파손될 수도 있다. 생각을 그럼 다 전체적으로 다 스텐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스테인레스. 오늘 작업한 고경덕 학생 거. 요거 베일은 강아지 집. 너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가져와 볼까 한번. 내보내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지. 크기가 크구나. 쏙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그거보다 크기 때문에 원 크기를 좀 줄여야 되겠지, 전체적으로. 크기가 200, 총 200 정도. 최대 크기로 하면은, 최대 크기, 요게 최대 크기네. 최대 크기로 하면은 185에 딱 맞게 돼. 185에 맞게 되고, 서포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고, 레이어 뷰어로 한번 보게 되면은, 서포트하고 밑에 레프트하고,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네. 총 이거를 이 정도 사이즈로 뽑으려면은 108시간 시간으로는 108시간 1분 걸리고 그램으로는 1253g 420m를 사용해야 돼. 이건 이렇게 뽑으면은 이건 너무 크기가 크니까 안 되고 크기 좀 줄여야 되겠다. 120 정도로 전체적인 크기를 좀 줄이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33시간 정도 걸리고 340g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정도 크기가 좀 적당하겠네요. 크기는 한 120 정도, XYZ 120 정도. 여기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시제품으로 1대1 사이즈까지는 어렵고 이 정도 사이즈 정도 120에 120, 120, 120 한 4분의 1 정도로 축소하는 거죠. 2분의 2대1 2분의 1보다 약간 작게 40% 정도로 실제 크게 40% 정도 이거는 재질은 뭘로 하면 좋을까? 플라스틱 그렇지 플라스틱으로 사출해서 사용하면 괜찮겠네. 이쁘네 모양이. 이 안에다가 담요를 잘 덮어주면 깔끔하게 강아지 집이 딱 만들어지게 되겠네. 그 다음에는 고경덕 학생 거 식탁 한번 볼까 식탁. 식탁이 아주 멋지게 생겼네. 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겹쳐진 거네, 이거는. 요 안쪽 부분이 뭔가 여기. 이 안쪽 부분이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접혀지는 거예요? 누구야? 이호준. 이호준 학생 있네. 더 넓게 펼쳐지는 거예요? 빼서? 빼서. 밑판에. 밑판에 결합시키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은 어셈블리. 이렇게. 요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빼서. 여기 딱 양옆으로 하고 요 빼가지고 여기다가 결합시키는. 더 넓어지겠네. 이렇게 돼 있다가 쫙 빼고 이걸 위에다가 해서 올려주는. 재밌네. 요거는 재질은
재질은 뭘로 하면 좋을까? 아랫부분 스테인레스에다가 위쪽은 이런 재질이 또 있으니까 한번 보자고. 이게 플라스틱은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상판이. 어떤 것들을 요즘 쓰나? 식탁 한번 검색해보면 금방 나오지 뭐. 식탁 6인용 식탁. 보통 나무 재질이 많죠. 6인용 식탁. 나무. 아니면 요 위쪽 부분을 이렇게 대리석, 대리석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도 되겠지. 나무로 만들어도 돼. 위쪽은 나무, 아래쪽은 뭐 그다음에는 철제, 스테인리스 이런 것들로 만들어도 되겠지. 위쪽이 나무로 하는 게 좀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네. 음, 요런 위쪽은 이렇게, 아래쪽은 스테인리스. 오케이.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재질을 넣어보도록 하고. 알았어. 이거는 근데 뽑는 데는 문제는 없나? 이거 겹쳐지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이게 두 파트로. 내가 어제 이렇게 두 파트로 겹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 한 파트, 요거 한 파트. 한번 두 개를 한번 적용시켜보자. 내보내기. 요렇게 뽑히게 되네. 뽑혀서 이거는 이렇게 두 개로 뽑으면 돼. 요거 같은 두 개 뽑아서 나중에 요거를 덮어버리면 되겠죠.
요거는 36시간, 이것도 36시간 정도 걸리네. 서포트 보게 되면 이렇게 서포트가 적용되고. 요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요 다리 부분은 또 따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지. 세 등분을 해서 만들어주는 게 좋겠네. 그러면 이 서포트가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진 않겠지. 그래서 많이 우리가 하다 보면은 문제점들을 알 수 있게 되지. 여러분들도 한번 3D웍스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본인의 3D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해봐요. 올려놓고 모드를 뭐 간편 모드로 하면 금방 되고 고급 모드로 해서 세팅 값을 조절할 거면 기본 세팅으로 다 적용시키면 되고 요걸 체크해 보면 돼요. 몇 시간 걸리는지 또 크기 어느 정도로 크기를 맞춰주는 게 좋은지 또 문제점들 뽑는데 어떤 문제점들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거지. 보면서 이렇게 내려주면은 레이어를 보면은 어떤 부분에 문제점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이 꽉 차게 표현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네. 안에다 잘 돼 있어. 400g, 130m 정도 돌고 36시간 정도 걸리네. 이거는 출력 시간이. 에이. 고경덕 학생 거. 이거는 뭐지? 이게 장식등이에요? 장식등? 고경덕 학생은 안 들어왔네. 김가영 학생.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 뭐가 문제인가? 내보내기. 디레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Y축으로 90도 돌리면 되겠네. 아니네. X축으로 90도. 이렇게 바닥에 딱 고정돼서 출력이 되게 되는 거지. 뭐 요거는 딱 봐도 뭐 문제는 없어 보이고 요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크기가
요 부분 이렇게 보면은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여기 이제 서포트를 제거할 때 파손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런 문제점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 보고 좀 더 크기를 좀 늘려 달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더 두께를 좀 조절해서 보내줄 수 있도록 하자고. 물병 거치대는 요거는 하트를 어떻게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었나? 이렇게 하나씩 따로따로 만들어 버렸어. 여기서 붙여버렸네. 음, 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 이 부분에서 조여서 고정을 시키는 개념이고, 요게 자전거 부분하고 연결이 되고, 이 부분도 이렇게만 되면은 연결되기가 어렵잖아요. 요 부분에 고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야. 이 부분에 고정. 구멍을 뚫어서. 오케이. 이 부분, 요 부분에 물통은 이 부분에 끈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건 뭘로? 물병 고정은. 찍찍이 같은 거. 구조적인 부분들을 생각하느라고 고민을 많이 했네. 실제 이 자전거 부분에 이 공용으로 이 부분들이 파이가 적용될 수 있나 모르겠다. 이 크기가. 어느 정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아니면은 어느 정도 평균적인 크기를 우리가 알아서 작업해줘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겠지. 음, 음. 그런 게 좀 어려워. 평균을 잡기가. 그래요. 재질은 뭘로 사용할 거야? 둑파츠, 본체는 알루미늄으로 하고 연결된 둑파츠는 플라스틱으로. 오케이. 아무튼 색상은 최대한으로 좀 많이 사용되는 그런 색상을 적용하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들을 예측을 좀 해봤는데 참 많은 경험들을 해봐야 돼. 뭐든 하나하나 쉬운 일이 없죠. 그냥 만드는 부분에도 어렵지만 만들고 나서 또 최종적으로 또 테스트 해봐야 될 부분들, 또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참 많아. 또 이것만이 아니지. 이걸 또 실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금형도 만들어야 되고 또 효율적으로 생산해서 효율적으로 생산이 될 수 있는 생산의 효율적인 부분까지도 또 고민을 많이 해줘야 되겠지. 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마케팅적인 부분들 또 광고 이런 부분들 처음으로는 제품이 좋아야 되겠지만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들, 비용적인 부분들, 또 판매하는 부분들, 또 만들어내는 과정, 생산 과정 부분들, 또 생산한 후에는
판매하는 과정 부분들, 참 이 생산을 하고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게 되는 거지만, 그 중에서도 뭔가 제품화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면서 요번 작업들을 쭉 진행했을 거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완벽하게 만들었을 때 결국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아무튼 그 이상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또 경험해보고 또 이번을 통해 가지고 만들면서 많은 경험들을 해봤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이제 초보적인 수준일 수 있겠지만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가 생각했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을 갖췄다는 것, 그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것, 이걸 높이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많은 능력을 갖기는 어렵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치 또 할 수 있는 능력치를 점차적으로 넓힌다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참 쉬운 일은 없지만 또한 또 그 일들을 하나하나씩 또 해나가면서 자신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 또한 재밌는 일. 자, 이제 남아있는 일들은 여러분들 작업된 부분들, 작업하는 과정 부분들 영상으로 잘 만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 영상을 잘 정리를 하고 발표 준비들도 잘 해서 다음 주 최종적인 결과물 발표에 이제 마무리 작업들을 진행하면 되겠고, 아무튼 내가 요번 주 다음 주 초까지 요거를 얼리얼 엔진으로 올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줄 테니까 그 영상을 또 최종적인 결과 영상으로 첨부하던지, 아니면 그 영상을 내가 보여준 부분들을 같이 보여주면서 최종적인 영상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죠. 아무튼 한 학기 동안 3D 프린팅을 배우면서 많이 고생들을 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걸 잘 알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또 하지만 또 새로운 부분들을 배운 또 즐거움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나는 예전부터 그 새로운 부분들을 배우는 부분들을 재밌었어. 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접목을 시켜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는 또 흥미로운 일이에요. 한 학기 동안 작업들 하느라고 또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느라고 고생들 했고, 그 기술들을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응용을 해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려고 애를 썼던 부분들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에는 어려운 부분들을 자꾸 배우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이 경쟁력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은 여러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어떤 경쟁력을, 또 하나의 나의 값어치를 더 높였다 생각을 하고, 또 흥미를 갖고, 또 3D 프린팅에 대해서 또 흥미를 갖게 되고, 또 이거에 따른 가능성을 또 알게 되면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3D 프린팅을 통해 가지고 또 나만의 또 새로운 제품들을 한번 이 여름방학 때 한번 노력을 해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하라. 또 막히는 부분들은 또 나한테 또 질문을 해도 되겠죠. 자, 혹시 또 질문할 사항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발표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질문할 사항? 질문사항? 다음 주에는 우리 발표 시간을 내가 얘기해 줬죠. 언제였지? 금요일 4, 5교시
금요일날 4, 5교시. 발표하는 순서는 내가 알려줄 거예요. 발표 순서는 우리 성적을 내가 매기는 그 순서대로 발표 순서를 알려줄 거니까 그 발표 순서에 맞게끔 준비하면 되고, 그 발표 순서는 다음 주 주중 안에 화요일 안에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발표를 하고 여러분들은 꼭 뭐 다 참여할 필요는 없어. 발표하는 사람만 그 시간에 들어와서 발표하고 마무리해도 돼요. 정규 수업은 여기까지고, 발표하는 모든 과정들은 또 마찬가지로 기록을 할 거고, 그 과정 부분들도 나중에 공유해서 올려주도록 할 거예요. 혹시 질문사항?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고생들 했고, 최종적인 마무리 작업들을 위해서. 아니, 금요일날 4, 5교시. 금요일날 4, 5교시. 우리 대면 수업하고 혹시 겹칠지 몰라서 우리 발표 시간을 어디로 가면 되게 온라인에서 발표한다니까. 온라인에서 줌을 통해 가지고 발표하는 거예요. 줌 영상에서 본인의 화면을 공유시키고 그 화면에서 발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발표를 한다. 그래서 미리 본인이 발표할 수 있는 준비들을 다 해야 돼. 하나는 뭐 웹캠은 어쩔 수 없겠지만 웹캠이 되면 더 좋겠고, 또 하나는 마이크가 돼야 돼. 마이크 해야 돼.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지. PPT 자료하고 본인이 영상 부분들을 또 공유하려면은 유튜브에다가 올려야 되니까 유튜브에도 올린 부분들도 공유할 수 있게 당연히 인터넷 시설은 돼야 되겠지. 온라인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이 말이 저번에 얘기했잖아. 온라인에서 발표하는 거라고. 줌을 통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줌을 통해서 본인의 화면을 공유하기 하면은 공유가 되고, 그 상태에서 PPT 자료, 영상 이런 부분을 통해 서 발표합니다. 자, 이해했죠? 자, 그러면은 한 학기 동안 고생들 했고, 다음 주를 위해서 최종 마지막 마무리 작업들을 하고 발표 준비도 잘 하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죠. 자, 한 학기 동안 수고들 했어요. 고생했어요. 아주 좋은 경험이었어요. 나한테도 좋은 경험이었고, 여러분들도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생들 했어요.